화강암. 아, 아빠 이거는 무슨 돌이야? 이거? 이거는 구멍이 많이 뚫려 있잖아. 검정색이고. 그럼 뭐야? 잠깐만. 맞아. 이거는 무슨 돌이야? 이거? 이거는 이게 막 줄무늬가 가 있잖아. 엄청 단단하고. 이거는 편마암이야, 편마암. 이거 편마상 구조라 그래. 알겠어? 그렇구나. 너무 연기하는 게 티나는데? 네, 안녕하세요. 김주혁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22페이지 한반도의 지체 구조와 관련된 내용 계속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배운 거 혹시 기억나세요? 지난 시간에는 한반도의 암석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암석은 크게 변성암, 그 다음에 성질이 변한 암석, 용암이 식어서 굳은 화성암, 그 다음에 퇴적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고 배웠어요. 그 중에 뭐 변성암, 화성암, 퇴적암 중에 여러 가지 종류의 돌이 많겠지만 다 필요 없고 선생님이 꼭 기억하라 그랬던 거, 변성암의 종류 중에 한국지리에서 엄청 중요하고 자주 나오는 단단한 돌, 시원생대 때의 편마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화성암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화산에서 나온 분출암 또는 이제 지하 깊은 곳에서 혼자 식은 심성암,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때 우리나라 중생대 때 지하 깊은 곳에서 마그마의 관입 때문에 혼자 식어서 생긴 돌이 화강암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중생대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신생대에는 제주도를 비롯해서 백두산이라든지 아니면 철원, 연천의 용암대지, 현무암, 자, 이거는 신생대였어요. 그리고 퇴적암은 중생대 때 퇴적암도 많이 있지만 아무래도 고생대 조선누충군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많은 자원이 이제 시멘트거든요. 시멘트의 원료가 되는 석회암. 그래서 고생대. 요 부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화강암하고 편마암하고 우리나라에 산지가 많은데 화강암은 주로 흑산을 형성하는 기반암이었고 화강암은 주로 돌산, 악자가 들어가는 돌산을 형성하는 기반암이었다. 기반암이란 말은 바닥에 깔려있는 돌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핵심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드디어 한반도의 지체 구조를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지식이 꼭 필요해요, 이번 시간에. 그러면은 오늘은 뭐 다른 얘기 없이 바로 어려운 주제니까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22페이지 드디어 나왔습니다. 한반도의 지체 구조, 여기를 펼쳐주시면 돼요. 여기에 뜬금없이 무슨 지괴니, 습곡대니, 뭐 생전 처음 보는 그런 지명들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요거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드릴 테니까 잘 들어주세요. 먼저 여러분들은 요걸 먼저 보셔야 돼요. 한반도의 지체 구조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을 보세요. 여기에 지금 선생님하고 같이 미리 표시를 해봅시다. 물론 오른쪽에 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릴 때 같이 한번 해봐요. 훨씬 더 기억에 잘 날 거예요. 여기서 일단 지괴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쳐볼게요. 자, 두만지괴, 길주명천지괴, 평북개마지괴, 경기지괴, 영남지괴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잠깐 예외로 할게요.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면적도 되게 좁고 저 북한의 끄트머리에 있으니까 잠깐 제외를 시킵시다. 잠깐 제외. 네, 빼요. 자, 평북개마지괴, 요거, 그 다음에 경기지괴, 그 다음에 영남지괴. 요렇게 평북개마지괴, 경기지괴, 영남지괴가 같은 색깔로 표시된 이유는 당연히 시대가 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시원생대라고 한번 저도 여기다 적어 놓을게요. 시원생대. 이 회색 빛깔 좀 연한 이 색깔. 자, 요것도 시원생대. 자, 그러면은 이 평북개마지괴, 경기지괴, 영남지괴가 시원생대 지칭이래요. 그럼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배운 거하고 같이 연결해 보세요. 시원생대는 굉장히 오래된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돌 중에서도 가장 좀 오래된 돌, 제일 오래된 돌, 대이작도에서 25억년짜리 돌도 있다 그랬고 이충고 주변에 널린 게 5억년, 10억년짜리 돌이라 그랬어요. 기억나요? 편마암이죠. 방금도 정리했지만 평북개마지괴 일대, 경기지괴, 영남지괴 일대에 편마암이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이 동네가 시원생대 땅이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한반도는 지질 구조가 굉장히 복잡해요. 진짜 다른 나라보다
엄청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더 어려워진 거죠. 실제로 미국 중부나 뭐 중국의 서부 지역 이런 데는요, 뭐 몇백 킬로미터를 가도 지질 구조가 다 똑같은 동네 많아요, 지구상에는. 근데 한반도는 이 지질 시대 동안 시원생대, 중생대, 고생대, 신생대 뭐 충돌도 있었고요. 지각 변동도 있었고 심지어 화산도 있었어요. 중생대 그 중생대 때 어마어마한 화산도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질 구조가 엄청 복잡해지고 공부할 게 많아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요거는 잠깐 제외하고 색깔 다른 두만지개, 길주 명천지개는 제외하고 여기가 이제 평안북도잖아요. 그리고 여기 백두산 아래쪽을 개마고원이라고 하고 그래서 평북 개마지개라 그러고 평택이 여기에 있는데 평택 경기지개. 그래서 우리 평택 주변, 송탄 주변도 대부분의 기반함이 다 편마함이에요, 편마함. 영남지괴. 경상도니까 영남지괴라고 하겠죠. 물론 경상분지는 있지만 영남이라는 말은 이제 경북하고 경상도 지역, 네, 요 지역, 요 띠처럼 생긴 지역, 이렇게 세 개가 시원생대 땅입니다. 아주 오래된 그런 지층이고요. 변성함이 많이 발견되는, 편마함이 많이 발견되는 지층인데, 요 지도 별표 치고 가세요. 이거 엄청 많이 나옵니다, 시험에. 자, 그래서 변성함. 우리나라의 변성함, 평북 개마지게 있는데, 여기, 그 다음에 경기지게 있는데, 여기, 그 다음에 영남지게 있는데, 여기, 이렇게 변성함, 아주 오래된 돌이 많이 발견되는구나. 그래서 이 동네 이제 지명이라든지 동네 이름을 따서 평북 개마지게, 경기지게, 영남지게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서 선생님 이 지도에 영남지게는 이렇게 띠 모양인데 이건 중간중간에 끊어져 있어요. 그 모든 지표면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이 완전 100% 일치할 수는 없고요. 가급적 많이 일치하기 때문에 예외를 조금 무시하고 이렇게 지역 구분을 한 거니까 물론 그런 예외와 관련된 부분은 시험에 안 나겠죠. 그죠? 여러분들 걱정 마시고 아주 오래된 시원생대구나. 이게 바로 편마함이구나. 변성함에 우리나라에 제일 잘 발견되는 종류인 변성함이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다시 갈게요. 그러면은 요번에는 평남분지라고 있어요. 평양이 여기 어디께 있거든요. 평양 부근, 그 다음에 옥천이라고 하는데 충북 옥천이 여기 어디께 있고요. 강원도 요 부분을 포함해요. 요 부분은 이제 빗금이 쳐져 있는데 요 일대 지역에 뭐가 발견되냐면 석회석하고 석탄, 무연탄이 엄청 발견됩니다. 그래서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이지만 석회석은 그래도 충분히 쓸 만큼 있고요. 뭐 무연탄도 우리가 가난했던 시절에는 이 무연탄을 바탕으로 산업화라 그러면 좀 이상하려나? 경제 개발을 일으키고 이 무연탄을 캐가지고 난방도 하고 발전소 열도 쓰고 그럴 정도로 이 평남분지하고 옥천 습곡대에는 바로 석회석과 무연탄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 이 석회석이 발견된다라는 거는 뭘 얘기하냐면 여기가 옛날에 바다밑이었다. 즉 석회석은 그 성분이 유기체예요. 조개 껍데기라든지 산호에서 나온 그런 CaCO3 탄산칼슘이 바다 밑이었을 때 침전이 돼서 생기는 돌인데 이 동네에 평남분지와 옥천습곡대에 석회석이 많이 발견된다. 그러면 이게 이 시대에는 바다였다는 얘기죠. 연대 측정을 해보니까 고생대 값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고생대 이 동네는 바다였구나. 그리고 무연탄은 보통은 우리가 흔히 아는 석탄은요, 여러분들 생명체, 즉 나무가 지하에 매몰됐다가 그게 거의 뭐 2억 년, 3억 년, 5억 년 가까이 되면은 압력과 열을 받아서 수분 다 빠져나가고요. 탄소만 농축이 되는데요.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석탄, 무연탄이 되는 거예요. 그럼 무연탄이 많이 발견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동네에 굉장히 어마어마한 숲이 우거져 있었다. 그런 뜻이 되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고생대 때 이 무연탄이 발견되는 평남분지나 옥천습곡대 일대는요. 우리나라가 지구과학에서 얘기할 때 판이 이동하기, 그러니까 판구조론에 따르면은 약 적도 부근에 있었던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아마 이 동네에 지금 있는 아마존 숲처럼 어마어마한 숲이 우거졌을 거고 그게 이제 얕은 늪지나 습지에서 쌓이게 되면서 지금의 석탄이 된 거죠. 잠깐 여기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거는 그냥 들어주시면 돼요. 나중에 자원할 때 다시 설명드리니까. 석탄은 일단 품질이 제일 낮은 갈탄, 그 다음에 조금 쓸만하고 발전소의 원료로 많이 그 발전소에서 철 녹일 때 많이 쓰고 제철소에서 철 녹일 때 많이 쓰고 발전소에서 연료로 쓰는 역청탄 활활 잘 탑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계속 타는 무연탄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나뉘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지금
아마존의 열대의 우림이 이제 늪으로 이제 잠기고 뭐 지각 변동에 의해 지하로 매몰됐다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처음에 뭐가 되냐면 땅에 매몰되면서 물은 빠져나가고 압력과 열을 받으면서 토탄이라고 하는 석탄의 기초적인 종류가 되는데 이거는 못 써요. 탄화도도 낮고 불도 잘 안 붙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오래되면은 뭐 한 5천만 년 전, 뭐 한 3, 4천만 년쯤 되면은 슬슬 석탄의 형태, 즉 이제 쓸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이제 탄화도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거를 갈탄이라 그래요. 그래서 보통은 신생대에 매몰된 이런 뭐 유기체들이 바로 갈탄이 되고요. 조금 오랜된 중생대 때 매몰됐었던 그런 나무들, 그게 이제 탄화도가 높아졌다 그러면 역청탄이 되고요. 정말 오래 전에 매몰됐었던 고생대 때 매몰됐었던 그런 열대우림 이런 것들은 무연탄이 됩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여기에 석회석이 많이 발견된다. 옛날에 바다였다는 뜻이고, 똑같은 동네인데 석회석 바로 상부층에 무연탄이 발견된다 그러면은 여기가 얕은 늪이었다. 아니면 호수였다. 호수랑 호수 같은 말이에요. 그런 증거가 돼요. 그래서 고생대 때는 우리나라 요 동네 일대가 바다 밑이었거나 얕은 호수였다라는 그런 거를 알아낼 수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의문을 가지는 학생들이, 선생님 우리나라 편마음 땅이잖아요. 근데 왜 요 부분만 이렇게 바다 밑에 잠기고 호수가 됐었어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자, 이쪽에 해침, 바닷물이 이쪽으로 이렇게 밀려 들어왔고 요 일대가 이렇게 바닷물에 잠겼었다. 그러다가 이제 고생대 후반부에 이쪽은 땅이 융기하고 이쪽은 침강하고, 이쪽은 땅이 융기하고 이쪽은 침강하고, 그래서 호수가 되었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요. 사실은 그거는 외우기 쉬우라고 한 얘기고요. 진짜 이유는 이 우리나라의 각 지각들은요. 시원생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거치면서 어마어마한 지각 변동과 판 구조론, 판의 이동에 따른 지각의 충돌 및 분리, 이런 과정을 겪었어요. 그래서 평북계마지계, 경기지계, 영남지계는 원래 한 덩어리였던 걸로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지질 구조가 같으니까. 근데 평남분지하고 옥천스콕대는 나중에 중생대 초반부에서 중생대 중반까지 요 사이에 사실은 끼어든 그런 지층이에요. 이제 그 부분은 지구과학 2에서 또는 이제 아직도 뭐 임진강대를 비롯한 지질조사가 활발한 부분인데, 그거는 그냥 덤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우리는 그냥 공부할 때, 자, 지금 선생님 얘기 들어주세요. 원래 우리나라는 시원생대 땅이었는데 평양 부근하고 요 옥천 지역, 강원도하고 요 전라북도 일부 지역, 요 지역에 바닷물이 밀려 들어왔다. 해침. 그래서 석회석이 생겼고, 그리고 나서 이 바다 밑이었던 지역이 슬슬 융기를 하더니 이제 호수가 되었다. 호수가 되었다. 그래서 석회석 바로 윗부분 지층에 무연탄이 생기게 되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훨씬 깔끔하게 공부할 수가 있어요. 자, 다음. 그러다가 이제 고생대가 끝나고 중생대가 시작하면서 뭐 한 2억 5천만 년 전쯤에 중생대가 시작하면서 이제 지구과학에서는 우리나라에 이제 판이 충돌하는 지점, 요 지점이 가까워지게 되고 어마어마한 이 고생대 지층과 시원생대 지층의 충돌을 겪으면서 지각 변동이 시작돼요. 화산도 많이 생겼을 거고 단층도 생겼을 거고 습곡도 엄청 많이 생겼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생대 초반부가 지나면은 중생대를 이제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라고 하는데, 중생대 쥐라기 백악기쯤에 가면은 이제 다시 요 경상도 있는 요 부분이 또 물에 잠기게 돼요. 다시 호수가 됩니다. 그래서 호수가 되니까 경상분지 지역에 호수가 되면은 아까처럼 이제 또 늪이 됐으니까 뭐 역청탄 이런 게 발견되겠다? 그건 아니에요. 역청탄이 발견될 정도의 열대우림 그런 거는 아니었고요. 대신에 뭐 사암, 이암, 여감 같은 그런 퇴적암들은 많이 이제 퇴적이 됐는데 뭐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중생대 후반부에 얕은 호수였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중생대에 많이 사는 동물 알죠? 뭐였어요? 공룡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상분지 지역에 공룡 발자국 화석이 많이 발견된다라고 합니다. 분명히 포크레인으로 이 경상분지 지역에 가서 땅을 파보고 산을 헤쳐보면요, 공룡 화석 완전체 분명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그런 공룡 발자국 화석들이 경남 고성군이라든지 이런 데 엄청 많이 발견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얕은 호수였거나 퇴적층 진흙 땅이었을 때 공룡이 거기를 밟고 지나갔고, 그 부분이
뭐 산사태가 나서 매몰됐든지 어쨌든지 화석으로 남은 게 공룡발자국 화석이잖아요. 공룡발자국 화석 잘 쫓아가서 포크레인으로 산 다 까디짓고 파보면은 분명히 대한민국에 완전체 공룡 화석 엄청 많을 겁니다. 하지만 파지 못하죠. 그 공룡 화석 완전체 찾겠다고 산을 다 파 뒤집을 수는 없잖아요. 환경 파괴인데 그거. 그래서 중생대 때는 공룡 발자국 화석이 발견되고, 그리고 이제 신생대에 와서 두만지게하고 길주 명천지게에 아주 좁은 소규모의 퇴적층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좀 풀어 설명해 드렸는데 선생님 얘기 잘 이해 안 가시는 친구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EBS 수능 특강 요 내용을 보고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같이 봅시다. 자, 먼저 시원생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변성암, 편마암이 발견되는 시원생대에는요, 평북 개마지게, 그 다음에 우리가 사는 평택, 서울지역, 경기지게, 그 다음에 경상분지 빼고 여기 요 옥천습곡대하고 경상분지의 띠 모양의 영남지게, 이렇게 세 군데가 있다. 암석이 풍화 침식에 강한 편이며 형성 시기가 오래되었고 편마암이 주로 분포한다. 변성암 중에 편마암. 그래서 요새 저 고덕신도시 공사하는 데 가보면요, 이렇게 땅 많이 파헤치고 산 많이 깎았잖아요. 그거 다 편마암이고 편마암 풍화토예요, 발견되는 게. 그러다가 고생대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 평양 부근하고 자 옥천 부근하고 이쪽으로 전라북도 일대에서 바닷물이 밀려 들어오게 돼서 바다에 잠기게 된다. 해침 현상이 있었는데 고생대를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대봉기, 석탄기, 페른기로 나뉘는데 고생대 초반에는요 주로 바닷물이 밀려오면서 조선누춘군, 석회석이 생기게 됩니다. 선생님이 조선누춘군이란 얘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의 지질, 지체구조, 산맥 이런 걸 조사한 사람이 고토분지로, 고바야시 등등등 그 일제시대의 일본인 지질학자, 지리학자였거든요. 그래서 그 양반들이 사실은 이름을 붙인 거예요. 뭐 이제 와서 다른 이름으로 바꾸기에도 이제 이미 뭐 거의 세월이 많이 지났고 학술적으로 연구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이 명칭 자체를 고칠 수는 없어요. 뭐 개중에는 일제의 잔재니까 우리 걸로 바꾸자 그러는데요. 사실 학문은 순수 학문으로 바라보면은 이제 이게 이제 뭐 일본이 자원을 수탈하려고 우리나라 자원 조사를 한 거겠지만, 물론 그런 거겠죠, 그죠? 그러지 않고서야 왜 남의 나라 지질 구조를 조사했겠어요? 그렇겠지만 학자들이 그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학술적으로 연구가 그 고토분지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조선 누춘군, 조선 땅에는 석회석이 많이 있는 조선계 지층이 분포한다, 이 명칭이 붙은 것 자체를 수정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 뭐 마음에 안 들지만 뭐 어떻게 해요. 조선누춘군 사실 태백산맥도 그 일제시대 고토분지로라는 일본인 지리학자가 붙인 명칭인데, 자 아무튼 잠깐 딴 얘기는 넘어가고, 해성층인 바다 밑이었던 조선누춘군이 형성이 됐고 바로 이 평남분지 옥천습곡대가 조선누춘군이 됩니다. 그리고 동일한 지역, 이 평남분지하고 옥천습곡대 바로 윗부분 지층이 이제 호수였을 때 바다가 빠져나가고, 집안이 융기하면서 바다가 빠져나가고 육지 얕은 호수였을 때 바로 평안계 지층, 평안누춘군. 여러분들 적으셔야 돼요. 석탄 중에서도 고생대 때 매몰됐었던 열대우림, 무연탄이 많이 생산이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지도 한번 볼게요. 지도. 여기 보세요. 아까 시원생대는 설명했고, 자 조선누춘군 고생대 초에 평남분지 일대에 요 회색, 옅은 회색 여기, 자 석회석 엄청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우리나라 강원도 일대 석회석 엄청 많아요. 현재 수준으로 써도 거의 3,000년 이상 쓸 수 있어요. 우리나라 석회석은. 우리나라에 자원이 없다고 하지만 석회석만큼은 진짜 풍부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건설 이런 거 할 때 시멘트 수입해올 필요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자 그리고 평안누춘군 똑같은 지층이지만 그 상부에 이제 그 얕은 호수였거나 늪지였을 때 열대우림이 매몰되면서 평안계 지층, 무연탄이 발견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선생님 평남분지하고 옥천습곡대 지도가 완전 똑같지는 않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완전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 이렇게 지역 구분을 할 수 있어서 평남분지, 옥천습곡대 이렇게 구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거 지도 기억하세요. 문제 풀 거예요. 시원생대, 평북 개마지게, 경기지게, 영남지게, 고생대 왔어요. 평남 분지, 그 다음에 옥천습곡대. 사실은 이거를 지구과학하는 친구들은 평남지향사, 옥천지향사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뭐 그냥 넘어가고, 하부의 조선계 지층 바다였다.
상부의 평안계 지층, 호수였다. 그래서 바다였을 때를 해성층, 호수였을 때를 육성층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중생도 옵니다. 중생대는요, 이제 경상분지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말 그대로 경상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영남분지하고는 좀 틀리죠. 영남분지래. 영남지계하고는 틀리죠. 영남지계는 시원생대의 편마음이 발견되는 안정지역이었잖아요. 근데 경상분지는 영남 그 지계 아래쪽으로 경상분지 호수, 중생대 때 호수 또는 얕은 습지에서 퇴적된 육성층, 두꺼운 수평층, 지층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였다 그런 뜻이고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경상지층, 경상루층군 일부 지역에 공룡이 중생대에 많이 살았으니까 공룡 발자국 화석이 많이 분포한다. 다시 또 정리할게요. 선생님 얘기 못 알아들으셔도 좋아요. 근데 이거는 꼭 기억하세요. 시원생대, 변성함, 편마함이다. 한국지리 공식이에요. 고생대 초기의 조선노충군이다. 이거 석회석이네. 고생대 후반부 같은 지역인데 여기가 나무가 많이 매몰되면서 석탄이 생겼대. 무연탄입니다. 그리고 중생대 지층 경상도 지역에 공룡 발자국 화석이 있대. 이렇게 지금 중요한 핵심 4개 지금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신생대에 오면은 중생대 지도 보고 와야지. 중생대 지도도 잠깐 볼게요. 중생대 지층에 보면은 방금 호수에서 퇴적된 육성층으로 두꺼운 수평층을 이룬다. 이게 경상분지 지역의 여기니까 여기 진하게 칠해진 퇴적암 이걸 보면 돼요. 이걸 보면 되고요. 요 일대 지역이 공룡 발자국 화석이 많이 발견되는 지역이다. 공룡 발자국. 그리고 일부분이긴 하지만 여기 그 해남 우항리라고 해서 여기도 약간 이렇게 보이죠. 경상 분지 지층의 퇴적층. 그래서 여기는 사암이암, 여암, 그 다음에 공룡 발자국 이런 게 많이 발견되고요. 여기 이제 관이밤이라고 하는 얘기가 여기에서는 설명이 없더니 지도에는 나왔잖아요. 이 관이밤은 지난 시간에 배운 거 기억나요? 중생대의 관이반돌 화강암이었죠. 우리 학교 교훈 비석이었던 화강암이었죠. 그 화강암이 관입한 데가 요런 동네다. 요런 동네다. 중생대 때 어마어마한 지각 변동이 있었나 봐요. 땅 밑에서 화강암이 이렇게 많이 파고든 걸 보면은 그게 바로 이제 우리나라의 뭐 경기지계라든지 아니면 옥천지향사의 충돌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일어났던 시기가 바로 이 중생대 부분이고요. 자, 아이고 여러분들 헷갈리게 하는 얘기는 안 할게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지리에서 이 지질 파트에서 가장 시험에 안 나오는 신생대 부분. 신생대는 고생대, 중생대, 그 시원생대에 비해서 시기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두만지계, 길주명천지계, 북한의 끝부분에 퇴적층이 아주 좁게 그렇게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 신생대는 한국지리에서 요게 중요하죠. 백두산 터져가지고 현무암 분출했고 철원, 연천 지역에 그 열화분출로 용암대지 형성됐고 제주도 현무암 화산이죠. 그다음 안산암 유무나무로 이루어진 울릉도 독도 화산이죠. 요게 더 중요해요. 요 길주명천지계랑 요 두만지계 이런 것보다는. 그래서 길주명천지계 두만지계보다는 우리나라의 화산 백두산 울릉도 독도 제주도 철원 연천의 용암대지 이걸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길주명천지계 두만지계는 퇴적암인데 아까 석탄 얘기할 때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요? 품질 좋은 석탄이 별로 없어요. 주로 갈탄이 많이 매장돼 있습니다. 근데 이 갈탄 품질 안 좋아서 잘 안 쓰는데 북한 워낙 가난하니까 이거 뭐 캐서 쓰긴 쓴다 그러더라고요. 되게 불쌍하죠. 자, 한 번 더 다시 또 할게요. 봅시다. 선생님 오늘 수업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자, 그러지 마시고 한 번 더 보고 문제 풀게요. 문제 한 번 더 들으시면 문제 풀 때 더 쉬워질 거예요. 자, 한반도의 지질 구조의 특징. 자, 가장 먼저 시원생대, 가장 오래된 시기죠. 시원생대에 우리나라의 평북 개마지계, 경기지계, 영남지계 해볼게요. 자, 평북 개마지계, 그 다음에 색칠해야 되겠다. 평북 개마지계, 경기지계. 저는 그냥 이렇게 그냥 막 표시할게요. 그 다음에 영남지계 이렇게 할게요. 영남지계. 지계는 안정된 지각. 지진과 화산이 이제 별로 없는 그런 안정된 지각이고 일본이 불안정한 지각이잖아요. 그죠? 한반도의 바탕을 이루며 우리나라의 가장 밑바탕을 이루는 땅이다. 그래서 주로 열과 압력에 의해 변성된 편마암, 변성암이 분포한다. 그리고 이제 고생대 나옵니다. 시원생대의 지계 사이에는
여기 평남분지와 옥천습곡대가 분포한다. 평남분지 여기, 옥천습곡대 여기. 자, 왜냐면 바닷물이 밀려 들어와서 잠겼었던 지층이니까. 고생대 초기에는 바다 밑이었기 때문에 석회석은 주성분이 탄산칼슘이고 바다의 산호라든지 아니면 조개껍데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바다 밑에서 차곡차곡 쌓여서 생기는 겁니다. 조선 누충군, 누충이란 말 쌓였다. 석회석. 그래서 둘 다 조선계 지층이에요. 여기도 조선계 지층이고 여기도 조선계 지층입니다. 그리고 석회암이 주로 분포한다. 근데 고생대 말에서 중생대 초쯤 가면은 여기가 이제 지반이 융기하면서 석회석이 있던 땅에 이제 무연탄이 생기게 되는 평안계, 평안누충군, 무연탄 지층이 형성이 되었고요. 자, 무연탄이 매장돼 있다. 자, 그래서 색깔을 한번 선생님이 바꿔서 표시를 할게요. 파란색으로 할게요. 그래서 자, 요렇게 평남분지하고 옥천습곡대는 이렇게 고생대 지층이다. 명칭이 평남분지라고 붙은 거는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움푹 들어갔다 그래서 평남분지란 말이 붙었고요. 같은 원리로 여기도 옥천분지라고도 해요. 옥천분지라고도 하고 여기를 태백산분지라고도 하는데 그렇게 태백산분지라는 표현을 붙이기에는 이 지역이 너무 많이 찌그러져 있어요. 지구과학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석회석이 쌓였다가 무연탄이 쌓였는데 중생대의 이 지역이 판이 충돌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지층이 끊어지고 단층이 생기고 찌그러지고 습곡작용이 일어나면서 그래서 이 부분을 뭐 옥천분지, 태백산분지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그냥 옥천습곡대다. 지각변동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중생대 때 그렇게 이름을 불러요. 사실 이런 명칭이 왜 붙었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고 뜬금없이 여러 가지 그 개념들이 많이 나오니까 한국지리 하는 친구들이 이게 지구과학 2도 아니고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계속 갈게요. 자, 중생대 중기에서 말기에는 거대한 호수였던 경상도 지방, 부산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이 지역이 다시 늪지가 되면서 경상누충군이 두껍게 형성되었다. 여기죠, 여기. 아이고, 색깔 바꿔야지. 이걸로 바꿀까? 자, 경상누충군이 두껍게 형성되었다. 경상누충군은 중생대 지층이니까 공룡발자국 화석이 발견된다. 여러분들이 지구과학과나 무슨 지리교육과에서 지형학 전공할 거 아니면은 경상누충군 산, 이암, 여감이 많이 퇴적되었고 수평태정 시기였는데 중생대 후반부, 중반에서 후반부에 약간 이제 뭐 판의 충돌로 인해서 지각 변동에 작용을 받아 지층이 뭐 기울어졌다 뭐 그런 것까지는 다 그냥 다 부질없는 얘기예요. 다 알 필요 없고요. 자, 그다음 요거 중생대에는 공룡 발자국뿐만 아니라 대보조산 운동, 요건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불국사 변동 등의 지각 변동이 자주 일어났는데 이게 중생대에 왜 일어났냐면 시원생대 지계였던 이거하고 이 고생대 지층, 그다음에 경상분지 지층이 다 이제 충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반도에 현재의 모양이 나온 거고요. 사실 제가 지도 위에 이렇게 시원생대 지층 표시하지만 시원생대의 한반도가 이렇게 생겼을 리 없잖아요. 그죠? 10억 년 전 20억 년 전에 우리나라 어떻게 생겼는지 그걸 누가 알아 그걸. 아무도 모르지. 자, 이때 마그마가 관입하여 화강암이 형성되었다. 자, 화강암이 지하 깊은 곳에서 관입했다. 자, 마지막 제일 안 중요하다라고 했던 선생님이 신생대 3기에는 두만지계, 길주, 명천지계 끝부분이 형성되었는데 이 지층에는 가장 품질이 안 좋은 갈탄이 매장돼 있다. 신생대 3기 말에서 4기에는 화산활동으로 백두산, 제주도, 울릉도 등이 형성되었는데 이들 지역에는 화산암이 분포한다. 이 화산암은 한국지리에서 대표 화산암은 현무암이죠. 그래서 백두산, 제주도, 철원, 연천, 용암대지는 현무암이 맞습니다. 근데 울릉도, 독도는 현무암은 아니에요. 안산암, 유문암이라 그래서 요거는 화산 지형할 때 다시 배울 거예요. 요거는 일단 뺍시다. 현무암 아니에요, 울릉도, 독도는.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면서 오늘 배웠던 내용 이거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먼저 문제풀이 하기 전에 여러분 지도 먼저 보세요. 시원생대 땅, 자 평북 개마지계, 경기지계, 그 다음에 영남지계, 고생대 땅, 자 평남분지, 옥천습곡대, 그 다음에 중생대 땅, 경상분지, 그 다음에 화강암 관입, 중생대의 격렬한 지각변동으로 지하 깊은 곳에서 파고든 화강암 관입, 그 다음에 신생대의 화산들, 용암대지, 그 다음에 길주 명천 지역에 아주 별로 안 중요한 소규모의 퇴적암 지역. 자, 문제 풀어볼게요. 저 이거 계속 설명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포기하시지 말라고. 자, 1번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세 학생이 모두 하나의 지역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고 할 때 해당 지역을 지도 A에서 고른 것은 기반함은 주로 퇴적암과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친구에겐 좀 아직 모르겠어요. 퇴적암인 경우는 고생대 석회석 지역도 퇴적암이고 화강암인 지역 중생대에 마그마가 관입한 지역 중생대 지역도. 그래서 이 친구 말은 좀 아직 헷갈리니까 다음 볼게요. 퇴적암은 주로 고생대에 형성됐어요. 그럼 기억났죠 이제? 석회석이죠, 석회석. 고생대 조선노충군의 석회석. 자, 분포하는 지하 자원은 다 얘기해주네. 고생대 초반 조선노충군일 때는 바다 밑이었을 땐 석회석, 그 다음에 고생대 후반 중생대 초로 오면은 자, 이 지역이 늪이나 얕은 호소, 육성층이 되면서 육지 지역의 퇴적층이 되면서 석탄, 무연탄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찾으라는 거는 고생대 지층을 찾아라, 그런 문제예요. 선생님, 아까 이 첫 번째가 화강암 얘기도 했어요. 그러면 중생대 지층 찾으라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 퇴적암과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고 석회석과 무연탄이 많다 그랬어요. 이 일부 지역에 중생대 마그마가 관입할 수도 있겠지요. 일부 지역에.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땐 석회석과 무연탄이 많은 고생대 지층을 찾으라 그랬으니까 A 시원생대, 이거 시원생대, 이거 시원생대. 요거하고 요게 고생대 지층이잖아. 근데 이건 평남분지라고 써있네. 요거하고 성격이 같은 지층들인데 요 C 지역 정답은 3번이 되는 그런 문제죠. 두 번째, 이거는 풀었고, 이거는 다음 시간 거고, 300 말고, 요거 하나 풀어볼까요? 이거 여러분들 배운 거예요. 이 산의 다른 이름은 개골인데, 뼈골자를 쓸 정도로 산이 나무가 별로 없나 봐요. 이는 맞네. 한치의 흙도 없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여기에 높이 솟은 산꼭대기와 깊은 목까지 모두 하나같이 돌이니 이런 곳은 천하에 둘도 없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알아요? 개골산. 개골산 어딜까요? 자, 금강산입니다. 금강산. 자, 금강산에 겨울철 이름이 개골산이죠. 그죠? 가을철 이름이 금강산이고 여름철 이름이 봄철 이름이 복례산. 여름철 이름이 여름철 이름이 금강산이구나. 헷갈렸어요, 제가. 물론 이건 그냥 여러분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자, 봄에는 복례산. 그 다음에 여름이 금강산. 가을이 낙엽이 많이 지는데 바위가 많다 그래서 풍악산. 그 다음에 겨울이 뼈가 다 드러났다 그래서 개골산. 그래서 금강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요거는 화강암 산지에 해당해요. 화강암. 자, 다음에 두 번째. 이 산은 남해 가까이에 있다. 이 산은 백두산이 줄기가 끝나면서 생긴 일명 두류산, 머리가 흘러내린 산이라고 한다. 흙이 두텁고 비옥해 온산이 사람 살기 적당하다. 이거 지리산이죠. 지리산. 지리산이고 편마암 산지죠. 예전에 그 선생님이 풍수지리 할 때 한번 설명했던 적이 기억이 나네요. 그 풍수는 땅을 살아있는 생명체로 보았다 했던 그분인데 그냥 여기 서나면 대충 그리고 시간 관계상 그래 대충 그리자. 이렇게 그리고 제주도도 여기에 이렇게 그리고 서남해에 있는 섬들. 자, 여기 백두산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백두산. 백두산. 우리나라의 머리에 해당하는 산입니다. 여기서 요렇게 산줄기가 흘러내려요. 대종여지도에 나오는 그런 부분이죠. 요렇게 해서 여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책 문장에 머리 두자, 흘러내릴 유자. 머리가 흘러내린 산. 백두산이 머리라면은 이 백두산이 한반도 호랑이 여기 등뼈를 따라서 쭉 내려와서 여기에 도착했다 그래서 두류산이고요. 이 나는 지리산. 다시 편마암 산지. 그 다음에 이거는 금강산. 그 다음에 화강암 산지. 물론 여러분들 저는 이제 지리를 전공했으니까 이렇게까지 아는 거고 이렇게까지 알 필요 없어요. 문제 풀 정도의 지식만 있으면 되죠. 편마암, 그 다음에 화강암 풀어볼게요. 가에 주된 기반암은 산호초나 조개 껍질 등이 굳어져 형성되었다. 이거는 석회암입니다. 틀렸어요. 고생대 지층 오늘 배웠죠? 조선노충군의 바다 밑이었을 때 퇴적된 게 석회암이니까 아니죠. 자, 나의 주된 기반암은 마그마가 관입하였다.
편마암 뭐였어요? 시원생대의 변성작용을 많이 받은 우리나라의 오래된 돌이었죠? 아니죠? 마그마가 관이파에 형성된 거 지난 시간에 그림까지 그리면서 아기공룡 둘리에서 설명드렸어요. 화강암입니다. 화강암. 자, 가의 주된 기반암은 화강암은 나의 주된 기반암보다 형성 시기가 이르다. 자, 화강암은 중생대 거고요. 자, 편마암은 시원생대 거잖아요. 시원생대가 더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복이죠. 자, 나는 가보다 편마암 산지는 화강암 산지보다 산 정상부의 평균 식생 밀도가 높다. 4번이 정답이죠. 제가 사진 다시 띄워드릴게요. 여기 띠링. 자, 지금 보이는 이 사진이 지난 시간에 편마암 설명할 때 보여드린 지리산 산지예요. 나무 엄청 많죠. 저 보세요. 나무 저 멀리 다 나무고 뾰족뾰족 튀어나온 바위 하나도 없잖아요. 선생님, 산이 약간 날카로운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걸 날카롭다고 하면 안 됩니다. 저거는 되게 넉넉한 거예요. 왜냐면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관악산 다시 띄워볼게요. 띠링. 자, 관악산 보세요. 바위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드러나 있죠. 그죠? 나무도 못 자라죠. 악자 들어가는 화강암산은.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옳은 것을 고르니까 4번이 맞고요. 가와 나의 주된 기반암은 모두 퇴적암이 아니라 가는 화성암, 용암이 굳어서 생긴 돌. 나는 변성암의 종류에 해당한다. 이게 맞죠. 내용 지우고요. 다시. 자, 관련된 문제가 좀 요거 2번 문제 풀어보고 끝낼게요. 자, 지도는 가다 지질시대별 지층과 암석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러분들은 선생님처럼 이렇게 우리나라 지도 그리고 이렇게 해당되는 지역까지 정확하게 뭐 그렇게 아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요 단원 개념 정리는 해 두셔야 돼요. 우리나라를 이렇게는 안 그려도 뭐 이렇게는 그리세요. 이렇게는 그리셔서 이렇게 구분하셔야 돼요. 자, 설명드릴게요. 다시 처음으로 갑니다. 선생님 또 그만 얘기하세요. 알아들었어요. 그러지 마시고 한 번 더 들으세요. 자, 우리나라의 지괴라고 하는 땅, 시원생대, 평북 개마지개, 그 다음에 경기도의 경기지개, 그 다음에 그 영남지개, 경상도의 지개, 우리나라의 변성한 편마음을 이루는 땅. 그러다가 고생대에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바다 밑이었던 땅. 이로 갖고 오고, 자, 죄송해요. 고생대의 바다 밑이었던 땅. 그 석회석하고 무연탄이 많이 발견되는, 자, 평남분지하고 옥천지향사 지역. 더 이렇게 그릴게요. 고생대 초반엔 바다, 고생대 후반에는 호수, 고생대 초반엔 해성층, 고생대 후반엔 육성층. 자, 석회석이 발견되는 고생대 땅, 무연탄이 발견되는 고생대 후반, 중생대 초반 땅. 자, 그러다가 중생대에 오면은 중생대 후반부에 경상분지라 그래서 이렇게 공룡 발자국 화석 발견되는 땅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신생대는 아주 끄트머리에 조금만 있으니까 제가 아까 일부러 빼라 그랬잖아요. 갈탄 말고는 별로 중요한 것도 없고 신생대 퇴적층, 이시층은 오히려 신생대는 백두산이나 철원연천 용암대지나 제주도나 울릉도 독도 화산이 중요하다 그랬고, 그러면은 요 스토리만 요렇게 알고 계시면은 대충 나와요. 이름까지는 외우실 필요 없고 편마음 땅이 저기면은 평남지향사 여기고 여기가 옥천스국대, 시원생대, 시원으로 쓸게요. 시원생대 이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고생대 땅 나오고요. 중생대 땅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 문제 볼게요. 자, 여기에 이렇게 표시돼 있죠. 선생님, 요것도 A라고 표시된 희끄무리한 거 있어요. 이거 화강암입니다. 화강암. 중생대의 관이판. 그래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또 자세히 배워요. 그래서 이 B지역 경상도에 색칠돼 있네. 이거 경상분지 지역이었지. 이거 중생대였다. 공룡 발자국 화상 많이 보이는 공룡 이렇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조선노충군, 평안노충군, 그리고 요 부분이네. 고생대 땅이네. 조선노충군은 석회석, 그 다음에 평안노충군은 무연탄, 평안노충군 분포 범위가 조금 더 적긴 하죠. 이거 고생대네. 그 다음에 이건 우리나라에서 면적 되게 많이 차지하네. 지괴, 평북 개마지개, 경기지개, 영남지개. 시원생대네. 그러면 D는 편마암, 변성암인 편마암에 해당하겠네. 문제 풀어볼게요.
A에는 용암에 급속한 냉각으로 형성된 주상절리가 발달한다. 화강암은 지하 깊은 곳에서 혼자 식은 거예요. 용암에 급속한 냉각으로 형성된 주상절리는 제주도에 있는 겁니다. 틀렸어요. 이거 아직 안 배웠는데 나왔네. 일단 X. 분출암이에요. 현무암 설명이에요, 이거는. 자, B에는 고생대에 살았던 해양생물 화석이 널리 분포한다. 자, B 중생대 공룡인데 X죠. 자, C에는 갈탄, D에는 무연탄이 분포한다. 자, C에는 무연탄이고요. D에는 편마암이죠. 아이고, 전혀 틀린 보기죠. 갈탄은 왜 신생대지층 요 끄트머리 요게 있다 그랬잖아요. 자, D에는 공룡 발자국 화석이 분포한다. 편마암지대인데? 시온생대인데? 공룡이 살던 시대 아닌데? X. 자, 그래서 의외로 이 지질 단원 문제는 여러분 그래도 다른 한국 지리 단원 문제하고는 다르게 막 비꼬고 뒤집고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지질학, 지구과학 2에 해당하기 때문에 딱 핵심 내용만 기억하시면은 문제 정답 나옵니다. 오래된 지질 시대부터 배열하면은 다나 가순이다. 시원생대, 그 다음에 고생대, 그 다음에 중생대, 5번이 정답이죠. 그러니까 처음 이 단원을 배우게 되면은 지금 오늘 얘기한 평부, 개마지계, 경기지계, 영남지계, 뭐 옥천숙국대, 선생님은 조선노충군을 조선계지층이라고 그러고 평안노충군을 평안계지층이라고 그러고 자기야 뭐 지형학 지질학 전공했으니까 저렇다 그러지. 너무 복잡해 포기. 그게 아니라 요 스토리 부분만 딱 한 번 개념 정리하시면 이 부분 여러분 이 지질 내용 절대 어렵지 않아요. 이게 수능에도 단독 문제로 많이 나오다가 최근 들어서 좀 뜸해지긴 했지만 하도 이제 문과인데 왜 이런 거 배워 그래서. 근데 이거 나오면요 여러분 딱 공부한 만큼만 딱 맞춰요 진짜. 뭐 생각하고 막 비꼬고 여러분들 한지 후반부에 가면은 막 별의별 얘기 다 나오거든요. 그런 게 없어요. 정말 딱 과학, 지구과학, 학술적인 내용, 딱 핵심 내용 요것만 기억하시면은 그냥 거저먹는 단원이 사실은 이 단원인데 문제는 공부하기가 어렵죠 이것 때문에. 자, 아무튼 오늘은 선생님이 다른 얘기 안 하고 계속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오늘 공부한 거는 여러분 특히 마지막에 선생님이 그린 그림 여러분들도 한 번씩 그려보시고 개념 정리해보세요. 공부라는 거는 오늘은 알아들어도 또 복습 안 하면 금방 까먹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기를 두고 두세 번 정도 복습하면은 여러분들 이 부분 당연히 여러분들 차지필 평가에도 나오겠죠. 이거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공부하시고 그리고 꼭 지구과학식 별거 아니네 뭐. 사실 중요한 내용들이야 찾아보면 되잖아요. 책 찾아보면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거 공부하는 건 문제 풀어서 마치고 수능 최저 등급 마치고 일단 상황 히라키 내신 중요하니까 마치고 그게 목적이긴 한데 그래서 꼭 한번 복습해보세요. 아무튼 얘기 길게 했네요. 오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안녕.